자,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탐구 절차 배울 거예요. 탐구 절차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양적 연구 절차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PT는 비상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양적 연구였어요. 양적 연구 절차였는데요. 양적 연구 절차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설 설정이라는 거였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설계에서 있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쵸?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적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개념들, 추상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량화하고 수량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 측정 가능한 용어로 바꿔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죠. 자료 수집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었죠? 질문지법과 그 다음에 실험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자료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가설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맞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용한다, 수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맞지 않으면 기각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가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잠정적 결론이라고 불렀어요. 결론을 먼저 내고 나서 근거를 들어서 거꾸로 검증한다, 증명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 은퇴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과 자녀와의 관계가 은퇴자들에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에 맞는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했더니 뭐 그렇더라, 그런 결론이 나온 그런 사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 했었으니까 질적 연구 배워야겠죠. 근데 내용이 쉬워요. 양적 연구보다는 훨씬 쉽고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도 우리가 앞서 객관적 연구 태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보시고 과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제는 이제 질적 연구 주제 잡고 연구 설계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는 좀 많이 성의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 탐구 절차는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단계가 줄어들었죠. 첫 번째는 이제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연구 설계를 하죠. 연구 설계를 하는데 자료 수집과 자료 해석 간의 자료 분석이었잖아요. 그 해석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료를 수집하면서 해석하고 해석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다시 수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연구 문제 인식 뭐 이게 연구 주제를 잡는 거죠. 연구 주제를 잡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지 않아요. 어, 먼저 질적 연구에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현상에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경험은 무엇인가, 그 경험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상징이 갖고 있는 뜻은,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설명한다기보다도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사재기를 하지 않는가 질문지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답답한지 어,
마스크 구입을 할 때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 문제를 질적 연구 문제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구 설계. 연구 설계에서는 이제 자료 수집에 필요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집과 해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면접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근데 이해가 다시 되지 않아. 그러면 또 다시 두 번째 만나서 자료를 수집해. 그래서 또 해석해. 그래도 이해가 안 가. 또 만나. 또 해석해. 또 다른 사람 만나. 또 해석해.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감정이입과 직관적인 통찰. 아, 그 사람이 뜻하는 그러한 말에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어,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걸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데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 해서 뭐예요?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그런 비판 받죠. 특히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비판 많이 받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깊게 통찰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에 맞춰서 근거가 있게 증명할 수 있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죠. 그 설득력 있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질적 연구가 그렇게 뜬구름 잡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깊게, 사회를 깊게 연구하는. 그러면 양적 연구는 깊은 연구가 아니야.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개별 사례가 사실은 개별 사례 또 그 사회의 몇 가지 상징들 이것이 더 많은 것들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질적 연구 역시도 주관적일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죠. 양적 연구보다. 정밀한 연구가 어렵고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 오히려 이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질적 연구자들이 많이 있죠. 자, 가치 정리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질적 연구는 지금 특정 가치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치 중립이라고 하고, 가치 개입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특정 가치나 내가 갖고 있는 뭐 가치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가치 개입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은 어떻다고요? 사회물 현상에는 뭐가 포함됐어? 가치 함축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가치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볼 만한 연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연구, 가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이 연구가 무언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거 자체가 가치가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 연구에는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X예요. 가치가 개입될 수 있어요. 근데 가치가 개입되어도 되는 단계와 가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연구를 주제를 선정하고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할 때까지는 내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등등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개인의 가치가 개입되어서 연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설계할 때까지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지만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도출까지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세상에 발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발표했을 때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발표하게 되면 인종차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텐데 발표하게 되면 과학 같은 경우 핵무기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은 가치가 개입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질적 연구 한번 샘플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문제인식, 은퇴 이후에 자녀와 친구, 각종 모임 등 다양한 사회 관계망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은퇴자 10명의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5주간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에 대해서 주 1회씩 2시간씩 5주간 심층 면접을 했더니, 자, 사회 관계망이 넓은 고령 은퇴자들은 자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친구나 자식 등을 매우 비중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자녀들과 친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삶의 질이 높다고 했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은퇴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어, 그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또는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음,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을 불러와서 삶에 활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경쟁 요인보다는 자녀들과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어, 물론 양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퍼센티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뭐 긍정적인 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은 양적역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질적 연구인 거죠. 자, 여러분들 노트 필기 열심히 하는 것은 과제 1번이고요. 뭐 사진 찍어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자, 과제 2번은 질적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요. 거기까지, 연구 설계까지만 하시면 돼요. 적절한 주제 선정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분들 참여관제법보다는 면접법 하세요. 면접법으로 제가 정해줬습니다. 면접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셔야겠죠. 그리고 면접법을 할 때, 인터뷰를 진행할 때 할 질문 5가지. 근데 질적 연구에 맞는 질문이에요. 뭐 하루에 텔레비전 몇 번 보시나 이런 것들은 질적 연구에 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무엇을 경험했는지, 음, 그랬을 때 느낌은 어땠었는지, 그 경험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에 맞는 질문이거든요. 음, 한 5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자, 형성평가 하나 별도로 올려줄게요. 그것까지 문제 풀어보면 오늘의 수업은 마치는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